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모티콘 만나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모티콘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고 또 그 의미와 제작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들 건데요. 이모티콘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모티콘의 심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환해 보이는 이 웃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모티콘 많이 보셨죠, 여러분? 채팅할 때요. 이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칠 수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들을 이모티콘이라고 말합니다. 이모티콘 중에서도 미소 짓는 이모티콘이죠. 이모티콘은 이모션 플러스 아이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있는데요. 바로 그림말이라는 한국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말, 이모티콘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 이모티콘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데요. 문자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말합니다. 각 언어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한데 서양에서는 지금처럼 주로 가로로 기울어진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동양에서는 주로 세로로 된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동서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며 특히 이제 채팅과 전자우편 게시판 같이 컴퓨터로 글을 쓰는 곳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감정, 이모션과 아이콘을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며 처음 유행한 이모티콘이 웃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마일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별명이 있죠. 또 동양에서 쓰이는 세로형 이모티콘은요, 일본어로 얼굴 글자라는 의미의 가오모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자는 이제 오늘날 그림으로 발전했는데요. 자, 그래서 동양에서 만들어진 이모티콘들은 주로 눈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또는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눈 모양이 있잖아요. 꺽쇠 모양의 이 눈 모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동양에서는 보시면은 꺽쇠 형태의 이 눈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소 짓는 모습이 가장 많죠. 미소 짓는 모습은 뭐 개별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연출을 하기도 해요. 입 벌려 웃는 모습을 넣기 위해서 이응자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겸연쩍어하는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 고양이, 동물들도 표현을 하고 또 개나 문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을 가늘게 뜬 모습, 이거 아직까지 많이 쓰죠. 대한민국 이모티콘은요, 우는 게 참 많네요. 그래서 유유나 우우 이런 부분, 한글의 자모를 이용해서 이모티콘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와 이렇게 한이 많은가 보죠. 그 다음에 땀 흘리는 모습, 그 다음에 삐진 모습, 감정이 웃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함에 다양함이 있어요. 토하기나 침 흘리기, 별로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일본의 이모티콘 보시면요, 한국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웃는 모습은 비슷한데 진짜 다양해요. 웃음만 해도 지금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죠? 일반 웃는 모습을 포함해서 기쁘게 웃는 모습, 수줍게 웃는 모습, 그냥 살며시 웃는 모습부터 해서 다양한 정말 완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놀라움도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완전 놀란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막 손을 벌려서 놀라워하고 울음도 소심한 울음, 한 손으로 가린 울음, 슬며시 흘리는 울음, 막 우는 울음 등등 다양하게 마치 만화처럼 손까지 사용해서 눈물방울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혼란이나 쓸쓸함, 실망, 느긋함, 분노, 도발, 모욕, 그리고 쓴웃음, 담배, 평복, 조롱,
그리고 품음, 동물까지도 고양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심플하죠? 누워 있고요. 이런 미소 짓는 모습 같은 경우 우리가 채팅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롱이라는 모습, 선글라스 낀 모습,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슬픈 모습과 불만, 웃는 모습, 윙크, 놀란 모습, 입을 크게 벌린 모습까지 이렇게 세로형으로 쓰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눈을 콜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꺽쇠를 표현해서 괄호 형태를 표현해서 입 모양을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플하게 사용을 하고 실제 메신저에서도 이 기호를 입력하면 서양형 메신저들은 바로 이모티콘 그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자로만 쓰였던 그런 이모티콘이 과거에는 사용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감정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보시는 이 이모티콘 많이 보셨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썼다면 현재는 그런 문자적인 이모티콘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된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리즈로 나왔을 정도로 이모티콘의 인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아까처럼 문자 이모티콘을 썼다면 지금은 이러한 그림 모양의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고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매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히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있다? 이런 질문이죠. 과연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히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따라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연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쓰는 카톡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104,575명의 카톡 대화,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다른 이모티콘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쓰는 횟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감정에 따라 사용 횟수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모티콘이 바로 2개로 추려졌는데요. 바로 하트가 들어있는 이모티콘, 바로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2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좌측에 있는 뽀뽀 이모티콘을 안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거의 안 쓴 걸로 나와요. 하지만 호감 있는 남자에게는 때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하트뿅이라는 이모티콘이에요. 이것은 남녀 모두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쓰는 이모티콘 25위에 속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카톡할 때는 순위가 무려 10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스티커나 이모티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분석을 위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하트가 들어간 모든 이모티콘은 애정도와 분명한 관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썸 타고 있는 사람이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봐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모티콘을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 분석하고 심리도 알아보는 그런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작을 할 것이 바로 이 이모티콘이에요. 감정을 전달하는 이모티콘 시리즈. 우리가 아주 다양히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요. 카카오톡뿐 아니라 라인 같은 메신저도 있고 또 밴드 같은 곳에서도 채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들로 프리랜서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업로드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은 사실 감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웹용으로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메신저에 오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커, 과거 이제 종이형 스티커가 있어요. 투명한 스티커, 판매되는 스티커. 그런 스티커에 보면 이런 시리즈, 캐릭터 시리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자까지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움직이게까지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움직이는 스티커, 이모티콘.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스티커 플러스 아이콘이라고 해서 스티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과거에만 사용되던 그런 하나의 장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스티커, 뭐 캐릭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거기다가 이제 글자까지 모두 다 혼합해서 이모티콘의 가장 발전된 단계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만나보고 이것을 실제 우리가 제작도 해보는 과정을 강의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인 감자의 하루라는 타이틀로 이런 세트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라고 한다면 물론 귀여움, 내 취향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공감대. 이거 내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려면 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자칙처럼 이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 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일하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잡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예쁘거나 뭔가 아름답다거나 이런 심미적인 부분을 찾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공들여 그렸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 중에서는요, 대충대충 그린 그림, 그런 것들 대충대충 그렸거나 굉장히 이제 웃음 코드를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좌측의 직장인 감자의 하루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덧 야근 11시라는 시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곤함. 이게 이제 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없어도 상황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와, 오늘 또 야근이야. 이러면서 이런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막 상사한테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득도한 모습이에요. 깨우침을 얻었어요. 근데 너무 이런 상황들이 너무 공감되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막 하는 거죠. 네 하면서 막 손을 베베 꼬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퇴근하겠습니다 할 때 표정이 지금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돈이 최고야. 월급 받은 날이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직장인 감자의 하루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요,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16개 세트를 만들었어요. 우측 보시면 고양이 캐릭터, 감정표현 공모전 수상작이 나옵니다. 고양이 최고양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고양이가 하나가 이제 일단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고 그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각각 다르게 해서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본 고양이 캐릭터가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고양이 캐릭터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를 통해서 TV 보는 장면, 게임하는 장면, 응원, 기도, 뭐 바라는 장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상황과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그려내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고 뭔가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또 두 마리의 고양이와 굿이라고 외치는 기뻐하는 고양이. 또한 응원이나 세 마리, 두 마리가 함께 있거나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로 4 곱하기 4 16개 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만 딱 정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감정에 맞는 이모티콘, 감정을 전달하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양이 캐릭터 감정 표현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이로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이모티콘을 만든 거죠. 네, 해외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티커도 있는데 이모티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 상황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모두 들어있어야 해요. 기본적인 슬픔, 웃음, 뭐 상심, 화남 이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잘된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 있고 우측에 변덕꾸러기 아기 폼폼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호 아기 백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를 그려놓고 타이틀 만든 다음에 첫 캐릭터를 잡아서 달려가면서 하하하라고 웃는 모습, 뚱한 모습, 뭐 여러 가지 우는 모습이라든지 아기적인 그런 아기 같은 모습들을 귀엽게 넣음으로써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었죠. 그리고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글자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글자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타이틀 넣어주었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로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둘 다 소재가 강아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늘 곁에는 왕꾼인데요. 이게 강아지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웃는 모습 안녕, 넵, 높. 그리고 잘 가요, 부끄부끄, 감사합니다, 물음표, 그리고 혼자 있는 거 노래.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해 준 건데 이게 제작사가 NH농협 손해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보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 콘을 담았죠. 극한 견주는 마일로와 소미의 극한 인생인데 견주와 마일로, 강아지와 또 소미 함께 담은 건데 강아지가 놀라는 모습, 기뻐 뛰는 모습 등 그리고 흥하고 정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잡아냈어요.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강아지가 진짜 이런 표정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아지를 이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강아지와 함께하는 모습도 그리고 또 이런 이모티콘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뭔가 대충대충 그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꼭 잘 그려야지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편견 빼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우서라고 하는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보면 그냥 마치 그림판으로 마우스로 그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한붓 그리기로 귀와 몸 그리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대충대충 그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캐릭터라는 것이 다 통일성 있게 얼굴 크기랑 비율이랑 이런 게 같아야 되는데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 다리의 굵기도 다르고 그리고 웃는 그 부분의 얼굴 비율도 조금 이상해요. 그냥 이거는 비전공자, 그림 비전공자가 뭐 전공자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컨셉을 노렸을 수도 있는데 뭔가 대충대충 그린 느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멘트예요. 웃어? 라면서 손에 방망이 저리 가세요 그냥 이러면서 웃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친구야 힘내 오징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읽었으면 답장을 하세요. 웃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요. 잘 보시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문구를 넣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센스 있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팅글탱글한 팅츠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도 귀여운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 기본이고요. 노나 오케이 가자. 고마워. 그리고 다양한 눈물도 반드시 들어가고요. 뭐 기쁜 거, 화난 거 이렇게 여러분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또 인물을 통한 이모티콘도 있어요. 좌측엔 빨간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사람, 그 캐릭터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두었어요. 만화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뭐 놀라는 모습, 감사합니다라는 모습,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화내는 모습, 막 열공 모드 이런 것까지 잘 그렸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사파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돌이 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만화적인 표현 그리고 다 보시면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왼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그림 작화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점도 굉장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으면 됐죠. 그래서 옷은 분홍색, 얼굴은 흰색, 머리는 갈색 해서 얼굴에서 눈, 코, 입만 지우고 다 다시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에다가 말도 붙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재밌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복고풍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글씨체도 머리카락 스타일도 네, 전부 예전 한 7, 80년대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예요. 네, 사회생활이라는 어떤 공통점, 접점, 거기서 느껴지는 반응들,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 되는 모양, 뭐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 감정들을 담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또 스티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모티콘과 스티커가 합쳐져서 스티콘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실제로 인쇄해보면 스티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상에서 메신저에서 사용하면 이모티콘 되는 건데요. 사실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스승의 날 컨셉으로 잡아서 선생님과 스승의 날 선물,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칠판, 스승의 날 학생들, 땡큐라는 편지, 땡큐라고 선물 받은 모습, 이런 것들로만 표현을 해도요, 특별한 날에 대한 나만의 스티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잡으면 어린이가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어린이가 선물 받은 모습부터 해서 뭐 어린이가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곰인형이나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요소들 그다음에 선물과 함께 있는 모습 해서 어린이날 특별 스티콘을 제작할 수 있겠죠. 스티콘도 이모티콘. 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 일자를 잡아서 또 누군가 내가 친한 사람의 생일을 컨셉으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만 만들어주는 이모티콘 만들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말 장난이에요. 쌀알 같은 경우는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센스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자두 같은 경우 사과할게 사과 자두는 겉자두 꽃길만 겉자두 자두자두 졸려 네 가지는 가지가지 안에 가지마 복숭아는요 복숭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장난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잘 맞아요. 아,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같은 경우나 드라마 같은 경우 또 예능 같은 경우 실제 주인공들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약간 이미지화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덧붙이고 말을 덧붙여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겁니다. 명대사를 넣으셔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극 중에 나타난 배우의 감정을 따라서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그려준 다음에 거기다가 대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웃는 모습, 화난 모습, 어리둥절한 모습,
뭐 깨방정 떠는 모습, 최고라고 해서 글씨를 넣어주는 모습, 분노라는 모습, 감정도 들어가고 대사도 들어가고 상황도 들어가고 하면서 영화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스티커,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연기자들, 배우, 스타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컨셉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재밌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이모티콘의 뜻과 의미 그리고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